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듣고 있는 당신의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며 생각하는 이 모든 감각과 인지, 그리고 자아의식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우리 두개골 안에 자리한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복잡한 전기적 춤사위일까요? 아니면 육체를 초월한 어떤 비물질적인 실체일까요?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던 나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가장 심오한 물음일 겁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혹은 촛불 아래에서 깊은 사색에 잠기며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뇌과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의식은 언제나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있었죠. 우리는 의식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는 알지만 막상 그 본질을 명확하게 정의하려 들면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모호해지곤 합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풀리지 않는 최후의 수수께끼로 여겨지는 의식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여정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의식이 뇌라는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뇌를 넘어선 어떤 비물질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관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인류가 의식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흥미로운 탐구들을 해왔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의식이 뇌라는 물질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19세기 중반 미국 버몬트주의 한 철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감독관이었던 피니어스 게이지는 동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유능한 젊은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폭약을 다루던 중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무려 알미터가 넘는 쇠막대가 폭발의 충격으로 그의 왼쪽 뺨을 뚫고 뇌를 관통한 뒤 머리 꼭대기를 통해 튀어나오는 끔찍한 사고였죠. 놀랍게도 게이지는 이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멀쩡히 일어나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곧 알게 됩니다. 이전에 피니어스 게이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사고 전에는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근면했던 그가 사고 후에는 난폭하고 충동적이며 무례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계획성이 사라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결국 직장에서 해고당하기에 이르렀죠. 이 놀라운 변화는 당시 의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뇌의 물리적인 손상이 한 사람의 인격과 의식, 그리고 행동 양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게이지의 사례는 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물질적인 영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뇌라는 구체적인 물질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물질주의적 관점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인격이 뇌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이었던 셈이죠. 육체의 손상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피니어스 게이지의 이야기는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류에게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는 이처럼 우리의 인격과 의식이 뇌라는 물리적인 실체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뇌의 손상이 한 사람의 본질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의학계와 철학계에 물질주의적 관점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지적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라는 자아는 단순히
뇌 속 뉴런들의 복잡한 정의 신호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정신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걸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 깊은 고뇌를 시작한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회의주의적 방법을 통해 단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확신했죠. 바로 생각하는 나의 존재 말입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명제는 서양 철학의 가장 견고한 출발점 중 하나가 되었고, 우리의 의식, 즉 정신의 존재를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으로 확립했죠. 하지만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정신과 육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실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신은 생각하고 의식하는 비물질적인 존재, 즉 사유하는 실체이고, 육체는 공간을 차지하며 움직이는 물질적인 존재, 즉 연장하는 실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심신이원론입니다. 정신은 크기나 무게가 없고 육체는 크기나 무게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그림자와 실체가 다르듯이 어떻게 비물질적인 정신이 물질적인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육체의 감각이 정신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걸까요? 데카르트는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기관, 송과선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송과선이 뇌의 중심에 위치하며 좌우 대칭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송과선이 바로 정신과 육체가 만나는 교차점, 즉 영혼이 육체를 조종하고 육체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후대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송과선이 어떻게 비물질적인 정신과 물질적인 육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이후 수많은 철학적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의식을 물질적인 요소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지적 기반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이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남겼죠.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가 의식의 물질적 기반을 강조했다면 데카르트의 고뇌는 의식의 비물질적 가능성과 그 신비로운 측면을 깊이 탐구하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아서 한쪽 문을 열면 또 다른 질문의 통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이 난제에 대해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일까요? 데카르트와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를 통해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스터리한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의식이 뇌라는 물질의 산물이라는 주장과 어쩌면 육체를 초월한 무언가일지 모른다는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뇌과학과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 난해한 질문에 과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의식을 복잡한 시스템의 특별한 산물로 바라보는 흥미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현대과학은 의식을 단순히 개별적인 뇌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개별 악기 소리만으로는 웅장한 교향곡을 상상하기 어렵듯이 우리 뇌 속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현상이 튀어나온다고 설명하죠. 이것이 바로 창발적 의식이라는 개념인데요.
개별 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체로서의 특별한 속성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모여 거대한 은하를 이루고 단순한 개미들이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내듯이 뇌의 신경망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식이라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창조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창발적 의식 개념은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개별적인 코드나 회로를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치면서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특정 인공지능이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의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뇌 속의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시냅스를 통해 활성화되는 모습이 마치 컴퓨터 칩 내부에 정교한 회로망이 빛을 내며 작동하는 것과 겹쳐 보이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발적 의식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통합정보 이론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 II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의식이란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통합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즉, 의식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양을 넘어 그 정보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경험을 형성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단편적인 조각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한 현실로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통합정보 이론은 뇌의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어떻게 의식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이 탄생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인데요. 의식이 단순히 물질의 총합이 아니라 복잡성에서 비롯된 새로운 속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의식의 미스터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서려는 현대 과학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뉴런들이 시냅스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고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큰 의미 있는 패턴을 형성하는 뇌의 시뮬레이션처럼 의식은 그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의 정점에서 피어나는 경이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뉴런들이 시냅스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되고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큰 의미 있는 패턴을 형성하는 뇌의 시뮬레이션처럼 의식은 그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의 정점에서 피어나는 경이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개별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다가도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의식이란 수많은 요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죠. 과연 의식은 물리적인 뇌의 활동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작용하는 걸까요? 오랜 세월 인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19세기 피니어스 게이지의 뇌 손상 사례처럼 뇌의 물리적인 변화가 곧바로 의식과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마주하기도 했죠. 이는 의식이 물질적 기반을 가진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예시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르네 데카르트처럼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이 원론적 관점에서 의식의 비물질적 본질을 탐구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는 육체가 물질이라면 비물질적인 정신이 어떻게 육체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뇌 속의 작은 기관인 송과선을 그 연결고리로 제시하기도 했죠. 이처럼 의식을 설명하려는 물질적 증거와 비물질적 추론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식이라는 거대한 퍼즐에
다른 조각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의 답만으로는 의식의 복합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거대한 빙산처럼 우리가 보는 부분은 극히 일부일 뿐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탐구는 다름 아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라는 아주 근원적인 갈망인 거죠.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의식에 대한 명확하고 단일한 답은 아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류 지성의 가장 빛나는 정점이라는 사실 아닐까요? 미지의 영역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 그것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듯이 우리 내면의 우주, 즉 의식을 탐험하는 여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의식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과거의 철학적 논쟁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공지능의 발전과 뇌과학의 눈부신 진보는 이 질문을 더욱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만들고 있죠. 눈부신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만약 언젠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마치 인간처럼 창의성을 발휘하는 의식을 가진 기계가 등장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명이라 부르고 어떤 기준으로 존재를 정의해야 할까요? 그때가 되면 인간과 기계, 그리고 의식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테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진진한 지적 모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